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김동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사회기생충, 편충 말라리아, 박멸대상, 문조. 자, 해외 파병 군인, 귀국하면 격리불품비 자비로 내라, 울분의 청원, 코로나 쇼크 차라리 폐업이 낫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헤드라인 몇 개 보고 말씀 나눌 텐데요. 자, 첫 번째, 서민 교수, 조국은 문파, 팬텀 조정하는 말라리아다, 박멸 대상이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는 8월 25일 주간대에서 이틀 만에 10,000부가량 팔렸습니다. 해외 파병 군 귀국하면 격리불품비 자비로 살아는데 참 울분이 터진다. 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이제 올라온 건데요. 중소기업 덮친 코로나 쇼크, 5개월째 가동률 70% 미달. 코로나 직격당, 자영업자 임대료 내려줘도 폐업이 차라리 낫다. 외식업 코로나 2차 타격, 차라리 폐업이 낫다. 경제가 매우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서민, 조국 문파, 팬덤 조정하는 말라리아, 박멸 대상이라는 이 책을 이렇게 내게 됐는데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이렇게 쓰게 됐는데, 자, 하루 이틀 만에 10,000부 이상 팔리게 된 엄청난, 지금, 그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말라리아와 동급이다. 세계보건기구 박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표현이 좀 대단하죠. 조국 전 장관은 말라리아와 동급으로 세계보건기구 박멸 대상이다. 문은 팬텀 눈치 보고, 팬텀을 눈치 보고 조 전 장관은 팬텀을 조정한다. 이니 뜻대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건드리지 마라. 조 전 장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문파들의 베스트 시나리오. 여기서 얘기하는 조 전 장관이 대통령 되고 그 부인이 영부인이 되고 그 딸이 의사 되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참 공감 가지 않을 수 없는 얘기인데요. 자, 교수는 서민 교수는 길 간 아무나 대통령 하더라도 그분만큼은 대통령이 안 됐으면 좋겠다며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서 말을 꺼냈습니다. 서 교수는 왜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은 사회기생충으로 비례했을까요? 기생충에도 2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연구하는 애들은 한없이 순하고 착하다는데요. 반면 이번 정권은 정말 사회기생충이 뭔지를 제대로 보여주겠다면서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두고 나라를 이렇게 굉장히 막 파괴시키고 이렇게 그런다는 것이겠죠. 자, 나라를 위탁받아서 통치하는 건데 국민 눈치는 보지 않고 국민에게 미안한 마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라는 내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통치하는 모습을 보니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올 지경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생충이 있는데 책에서 문은 현충, 장내 기생충에 비유했고 지지자들은 분노할지 모르나 사실 현충은 상대적으로 평가가 나쁘지 않은 기생충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편충도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분 입장에서는 그나마 좋게 평가를 해준 것 같습니다. 조 전 장관은 어떤가? 조국은 앞뒤가 다른 파렴치한 기생충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기생충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인데요. 말라리아라고 차라리 본다는 것입니다. 말라리아는 정말 비열하다는데요. 몸에 들어가면 간에 숨어서 힘을 기르다가 잽싸게 나와서 몸을 때려 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상대가 좀 이렇게 뭐라 하면 좀 숨었다가 좀 조용해지면 다시 나타나서 파괴시킨 거겠죠. 그리고 백신도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할 정도라 된다는데요. 세계보건기구가 왜 말라리아를 꼭 박멸해야 되는 6대 질환 중 하나로 뽑았겠는가? 너무 비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표현도 참 잘한 것 같습니다. 말라리아는 이제 비열하다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 조 전 장관은 말라리아 동급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얘들은 우리 사람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해외 파병 군인 귀국하면 격리불품도 자비로 살아는데 참 울분의 그렇죠. 임기를 마치고 왔더니 알아서 자가격리 구호품을 마련하는 지자체. 쓰레기도 가지고 돌아가라고 했다.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 파병 생활을 마치고 귀국하는 네바논 동명부대원들이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불품을 정부 지원 없이 자비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와대 청원 글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군인들을 어떻게 취급하길래 이 지경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비참한 나라가 됐는데요. 자신을 대한민국 국민의 아내라고 소개한 글쓴이는 지난 8월 27일 해외 파병 임무를 마치고
고고로 돌아온 군인도 대한민국 군인이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통해서 이같이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8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8월 27일 게시된 해외 파병 임무를 마치고 고고로 돌아오는 군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라는 제목의 청원이 23,700여 명이 도움을 받았고, 글쓴이는 복귀하는 남편이 갑자기 제게 부탁했다면서 자가격리에 필요한 물품을 직접 구비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를테면 체온계, 손소독제, 마스크, 휴지, 쓰레기 봉투, 비상식량 등을 기본적인 것을 자가격리 보호품을 말하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네바론이라는 곳에서 무사히 돌아와서 온 가족이 만날 그날에 대해서 깊게 이야기하던 중이었다면서, 하지만 무언가 군인 가족으로서 인내하는 일이 생겼구나 싶어서 즐거웠던 대화는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손끝은 이렇게 분노로 차가워지기 시작했다면서 인내가 이렇게 커졌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수행이 좀 부족한가 보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해외 입국자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자가격리 보호품을 왜 스스로 준비하는지 자초지종을 들으니 자가격리된 지자체에서 부대원들은 해당 지자체의 시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코로나 관련 검사도 제공할 수 없어서 성남에 있는 수도병원과 대전에 있는 국군병원에 이 차례에 해당하는 검사를 직접 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입국 후 바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오지 않으면 절대 입소시키지 않겠다면서 본인들이 배출한 쓰레기도 자가격리된 해당 지자체에 가지고 돌아가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울분이 터졌다는데요. 그가 많은 역차별을 겪으면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살아왔는데 이번만큼은 세상의 부당함을 이렇게 전하고 싶어서 이 글을 쓴다면서 청원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해외 입국자들이 우한 등 다른 나라의 교문을 포함해서 신천지, 이태원, 광화문에 관련 국민은 어떤 국민이고 나라의 중요한 외교적 임무를 훌륭하게 마치는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은 어떤 국민이냐며 정말 그저 소위 바이러스 덩어리인 것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1차로 복귀한 76명 중 72명은 자가격리, 4명은 개인 희망에 따라 부대시설 본도에서 격리 중이라면서 9월 10일 2차로 복귀 예정인 동명부대 190명 중 154명은 자가격리, 개인 희망에 따라 36명은 부대시설 격리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청원에 언급된 이라크 부대원의 경우 복귀자 130명 중 자가격리 111명, 부대격리가 18명이었습니다. 1명은 본인이 부대격리를 원하지 않아서 자비부담으로 이제 150만을 내서 이제 민간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군인들을 이렇게 부대접한 나라가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해외 파병 군인이 귀국했을 때 코로나 검사는 1차로 인천공항에서 2차로 보건소 또는 인근 군병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만 격리 해제 전 2차 검사는 방역당국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보건지역에서 지원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군병원에서 대부분 검사가 이루어진다고 국방부는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파병 복구자에게 방역 조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면서 복귀자가 머나먼 이국 땅에서 국위를 선양하면서 헌신한 노고에 걸맞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군인들이 이렇게 부대접을 받아서 어떻게 나라를 지켜나가겠습니까? 자, 그런 새롭게 네바론에 돌아가는 부대원들의 건승만 SNS에 올리지 마시고 그리웠던 조국으로 돌아온 부대원들에 대한 사후관리, 자가격리 관련도 처리도 잘 부탁하고자 이 글을 써본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정말 군인들에 대한 이런 부대접, 당나라 군인이 되는 이런 현실의 모습이 너무 참 울분이 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중소제조업 덮친 코로나 쇼크, 5개월째 가동률 70% 비달.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의 공단 가동률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5개월 연속 70%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6월 중소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67%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9% 하락했고 라고 이제 13일 밝혔는데요. 중소기업 평균 가동률은 지난해 2월 69.6%, 이후 3월에 69.8%, 4월 66.8%, 5월에 66.6% 등 5개월 연속 60%대로 머무는 수준으로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은 공단 가동률이 떨어지면 그만큼 고정 매출이 줄어들어서 경영 상황이 크게 악화되게 됩니다. 매출은 하락하지만 인건비와 원자재비 등
공장 가동에 따른 고정비는 그대로 이제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한 개의 기업은 곧 자칫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고, 현실한 중기는 다소 사정이 낮다 해도 산업계의 복잡한 공급 체인을 감안한다면 공급 차질 등으로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에 중소기업계에서는 현실한 기업까지 쓰러지는 줄도산 여파를 막기 위해서 융자 등 자금을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9년 8월 이후 처음으로 2009년 전년에 불거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국내 중개도 타격을 컸고, 8월까지 중소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1월부터 8월까지 60%였고 2009년 9월 이후에는 중소기업 제조업의 평균 가동률은 줄곧 70% 이상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 직격당 자영업자 임대로 내줘도 폐업이 차라리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업 2차 타격, 차라리 폐업이 낫다. 참 심각한 상황인데요. 자, 건물주 200만에서 100만으로 낮췄는데도 이제 폐업이 차라리 낫다는 것입니다. 은행동 상인에 40%가 깎아주기도 했고, 자영업자 코로나 이전보다 매출은 90% 감소했다. 일부 자영업자 당분간 폐업하는 것이 낫겠다. 참 고통이 매우 클 수밖에 없는, 그죠? 사회 곳곳이 정말 곡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각자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극복을 잘 해가지고 서로 잘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마련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쨌든 사용하는 A씨도 국내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면서 손님이 90%나 줄었고, 며칠이 급감에 근심했던 중 건물주는 A씨를 찾아 이번 달 임대를 원래의 70%만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건물주 역시 같은 위층에서 자영업을 타격을 입었음에도 세입자에게 소문을 내미는 건데요. 장사가 안 돼 문을 닫아두기도 하는 날이 이어지는데 건물주로부터 많은 위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임대료 인하에도 불구하고 워낙 매출이 급감해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B씨는 대구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매출이 70% 이상 줄었다면서 27일부터 당분간 영업을 하지 않을 계획이며, 영업을 안 해도 종업원 5명의 급여 월 1,000여만 원이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험난해지고 어려운 경제 상황입니다. 각자 일에 충실해야 될 것이고,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서 또 이제 다양한 수익을 찾고 새로운 온라인 기회를 찾고, 또한 자금은 현금, 특히 달러 위주로 관리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